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의간혁명 제10권 36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언론성 36페이지입니다. 20일 기후해관 개관식에 참석한 야마모토 신이시는 이어서 나고야를 방문하여 광선유포의 존귀한 의의를 이야기하는 등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자신을 잊은 채 계속 달렸다. 특히 신이치는 지구 간부의 격려에 초점을 맞추고 짧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각 방면을 누볐다. 그리고 지구부장에 참석하여 질문을 받고 가능한 한 모든 멤버들과 악수하는 등 몸소 부딪혀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 격려의 여행을 계속했다. 3월 22일의 일이었다. 센다이에서 개최된 도호쿠 제1회 본부의 지구부장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곳에서도 600명 정도의 참가자 전원과 악수를 했다. 모두의 손은 부처의 손이라고 확신하고 악수를 나누는 그의 가슴에는 동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시이치의 손은 점점 붉게 부어오르더니 드디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계속해서 악수를 나누었다. 시이치는 상쾌하게 빛나는 벗의 눈이 범부즉극, 제법실상의 부처라고 연조 니치렌 대성이 설하신 것과 같이 정말 존귀하게 느껴졌다. 모든 회합이 끝난 후 신씨는 물수건으로 살짝 손을 감싸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굉장한 힘으로 악수해 주었네. 모두 기뻐하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측근 간부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 신씨에게 요청했다. 선생님, 모든 지구 간부들과 악수를 한다는 것은 역시 선생님께 너무 큰 부담입니다. 염려해 주어 고맙네. 그러나 전국의 지구 간부와 여유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네. 어떻게든 생애의 원점이 될 만남을 모두에게 만들어주고 싶네. 시인씨의 말에 만류하던 간부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인씨는 오른손의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만년필을 지을 수 없었다. 시인씨에게는 소설 인간혁명이나 대백년화의 건도원을 비롯하여 꼭 써야 할 원고가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악수는 삼가기로 했다. 8일 후인 30일 신이치는 나가노 본부의 지구부장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직전이 되어도 손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신이치는 악수를 대신해 격려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도토리현의 요나고 회관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던 지구 간부들에게 해서 생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많이 왔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가노에서도 기념 촬영을 하자고 생각했다. 나가노에서 신이치와 함께 사진을 찍은 멤버들 역시 크게 기뻐했다. 곧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5주년이 되는 5월 3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쿄에서는 4월, 5월에 걸쳐 취임 5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각 본부마다 지구부장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이 모든 지구부장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의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게 용기를 내어 다음 5년을 향해 출발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요나고에서도 나가노에서도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멤버들이 매우 기뻐하며 분발해주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도쿄에서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다. 4월 중순부터 도쿄 각 본부에서는 지구부장회가 활기차게 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회합 당일 회장인 신씨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발표의 어느 회관에서나 노도와 같은 박수와 환성이 일었다. 기념 촬영의 반향은 대단히 컸다. 후에 사진을 받은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새롭게 맹세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와 함께 광선유포라는 끊임없는 격투의 역사를 개척해온 무명의 영웅들이 각인되어 있는 이 사진은 깊은 인가이법의 인생을 살아가는 용자의 증거가 되었다. 또 그것은 생애의 보물이고 가보가 되었다. 그러나 기념 촬영을 담당하게 된 세이쿄 신문의 카메라맨들은 분주했다. 열심히 창제하며 촬영에 임한 카메라맨들은 진검승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이 사진에 담긴 의의를 생각하면 실패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참가자가 많은 본부의 경우는 1,수백 명이 넘었다. 그것을 몇 회로 나누어 촬영하고 현상한 뒤 사람 수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다. 밤을 새우면서 작업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존귀한 작업을 일생 동안 좀처럼 없을 것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심야까지 바쁘게 뛰어다녔다.
이 기념 촬영의 기쁨 속에서 5월 3일에는 신의체 회장 취임 5주년이 되는 제28회 본부총회가 열렸다. 해압장소인 니시다이 강당 단상위에는 큰 붓글씨로 쓴 축 회장 취임 5주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돋보였다. 이날은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 시의체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빗속에서 실시하는 총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기세는 하늘지를 듯했다. 모두들 쏟아지는 빗속에서 광선 유포의 진도를 기다리는 수밖에 어려움에 절대 지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본부총회 석상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선 모든 간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는 이 5년 동안 광선유포의 반석 같은 조석을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저를 도와 입정왕국의 대정신과 사신홍법의 실현을 위해 다달이 또 해를 거듭하여 싸워주신 간부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 창각회가 전진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았다. 5년 전 140만 세대였던 회원 세대가 지금은 3,800가 넘는 540만 세대로 400만 세대나 되는 새로운 동지가 탄생하였다. 특히 청년부의 발전은 눈부셨다. 남자부는 부원 15만 8천 명에서 180만 명으로, 여자부는 11만 9천 명에서 130만 명으로 모두 약 11배 비약을 했다. 또한 학생부는 2,200명에서 7만 1천 명으로 약 32배의 성장을 했다. 그에 따른 조직의 발전, 확충도 눈부셔 신이치가 회장이 취임하던 날에는 61개 지부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1210개의 지부가 되었다. 또 해외에서는 회원 441세대에서 5만 세대로 100배 넘는 급증세를 보였다. 한편 교역 부원도 1만 7천 명에서 85만 명으로 50배가 증가하였다. 신이치는 이러한 대발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성업을 기록한 창가학회는 바로 부처의 금원을 신심의 골수로 하고 자비를 현관으로 한 일대 하합승의 단체이며 부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철벽 같은 단결로 민중 구제를 위해 전진하는 이런 모습, 이 힘이 바로 세계 교회의 평화의 힘 대전함으로 이것을 이체 동시모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 강포의 흐름이야말로 일본을 믿고 국민을 넘어 그리고 철벽 같은 단결로 민중구제를 위해 전진하는 이런 모습, 이미 바로 세계 최고의 평화에 대한 대전함으로 이것을 이체동시모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세계 강포의 흐름이야말로 민족을 넘고 국경을 넘어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생명 철학이 동토의 일본에서 세계라는 넓은 하늘로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창가학회는 일본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희망이며 태양이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선구의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도심에 불타서 참가자들은 야마모토 회장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5년 동안의 기적적인 광선유포의 대전진에 대해 감사했다. 대전진에 대해 감탄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 싶다는 한 마음으로 학회의 지도대로 무조건 활동에 힘써왔다. 그런데 새삼 돌이켜보니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숭고한 광선유포의 역사를 구축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도 존귀한 열애의 사자였구나 하는 실감에 뜨거운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창가학회와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창승이 기미에 붙어 있으면 만리를 가고 병나는 송두에 매달려 천심을 올라감이라 어서 26쪽 성원대로라는 것을 모두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리고 새삼스럽게 학회원이라는 불가사의함에 인생 진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존귀함의 환희의 파도,
희망의 파도가 노도가 되어 마음을 넘실거렸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학회원이라는 불가사의함에 인생 진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존귀함에 환희의 파도, 희망의 파도가 노도가 되어 마음에 넘실거렸다. 역사학자는 머지않아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법 역사 3000년 이래 세계를 무대로 하여 인내와 사명으로 맺어진 민중평화의 스크럼은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신이치는 계속해서 지난해 5월 3일 있었던 본부총회에서 다음 7년간의 목표로서 제시한 정본당의 건립 기진, 회원 600만 세대의 달성, 창가문화회관의 건설 등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600만 세대의 달성에 대해서는 이 1년 동안에 430만 세대에서 500만 세대로 세대가 110만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600만 세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7년 동안의 목표를 2년도 되지 않아 달성하게 된다. 신이치는 여기서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말했다. 따라서 결코 초조해하지 않고 유유하고 즐겁게 그리고 진실하게 절복을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베트남에서 전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지에서 동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실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명의 천리를 유포해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회의 전진이 빨라지면 그만큼 평화도 빨리 찾아옵니다. 도다 선생님은 한 번은 죽은 목숨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의 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울푸셨습니다만 우리는 늦추지 말고 끝까지 광선유파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신이치는 2회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참여연 선거에 기성각파와 신흥종교단체가 입후보자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들 교단은 지금까지 학회가 동지를 정계로 내보낸 것에 대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며 심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뻔뻔스럽게 자신들이 대표를 정계에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정권 정당에서 하는 입후보입니다. 대성인께서 제세하실 당시 고크라쿠 사의 료칸을 비롯한 방법의 중들이 막부라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대성회를 박해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편이 되어 민중과 함께 민중의 승리를 위해 전진해 갑시다. 찬성하는 큰 박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영웅 나폴레옹은 외쳤다. 목숨을 걸고 이 깃발을 지키며 용기 있고 늠름하게 언제나 승리의 대도를 걸어가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신이치의 마음이었다. 기성정당은 학회가 공명당을 탄생시켰고 그 공명당의 중요한 진술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학회에 대해 더욱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보수 정당 속에는 종교단체의 표에 눈독을 들여 각 교단과 결탁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절복을 두려워하고 학회를 배척하고자 길을 쓰던 각 교단은 학회가 모체가 되어 결성된 공명당에 강한 반감을 가졌으며 어떻게든 학회의 전진을 저지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학회를 미화하는 감정과 이해에 의해 정권 정당과 각 교단이 결탁하여 참여연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겠다고 표명했던 것이다. 신씨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이윽고 정치 권력과 각 교단이 한편이 되어 학회 공격에 포위망을 만들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사도어세에는 아강이 정법을 파하는데 사법의 승들은 한편이 되어 어서 957쪽이라고 957쪽 말씀이 있다. 현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아강이란 사의 정치 권력으로 그 권력이 정법을 멸하고자 할 때 사법의 중들이 이에 편들어 도당을 짜서 정법의 사람들에게 집중포화를 퍼붓는다는 말씀이다. 일단 싸움을 결의했다면 그 결의를 관철해야만 한다. 이미 싫다든지 하지만 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 역시 나폴레옹이 한 말이지만 광선요포의 길 또한 마찬가지다.
대성인 시대부터 권력의 종교가 몰려들어 그들이 도당을 만들어 정법의 저기를 드러낸다는 구도는 결코 변함이 없다. 신인치는 공명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성정당이나 각 교단도 학회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더해 조만간에 학회에 대한 격심한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각오를 해야만 했다. 신인치의 회장 취임 5주년이 되는 본부총회는 새로운 출발의 맹세를 서로 다지면서 감동 속에 막을 내렸다. 또 이 5월 3일을 기념하여 야마모토 신이치가 쓴 과학과 종교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본래 과학과 종교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며 과학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공헌하려면 그 근저에 불법이라는 생명 전리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키구치 초대회장의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전집 제1권도 이날 함께 출판되었다. 본문의 시대의 막을 연 지난해 봄 이후 학회가 전개하는 언론 출판 활동의 톱니바퀴는 괄목할 만한 대회전을 시작했다. 우선 도다 조세이의 7주기에 해당하는 지난해 4월 2일에는 어서 10대부 가운데 보훈처 강의록과 강의록을 발간했다. 10대부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편의 어초를 말한다. 사실 10대부 강의록 발간은 생전에 도다가 구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도다는 1951년 5월 3일에 제2대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어서 편찬에 착수하여 다음해 4월 28일에 어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회원이 대성인의 진위를 정확하게 공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10대부 강의록 작성에 임했다. 1952년 12월에 니치렌 대성인 어서 10대부 강의로서 입정안국론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개목초, 관심의 본전초 강의록을 출판했다. 이어서 도다는 선시초 강의록 집필에 착수했지만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1958년 4월 2일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후 남겨진 대성인의 여러 어초들의 강의록 발간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강한 책무를 통감했다. 신이치는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깊이 생각한 끝에 1964년 4월 2일 도다의 7주기에 보훈의 마음을 담아 은사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우선 보훈초 강의록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훈초를 발간한 신이치는 도다가 손을 뗀 선시초 강의록을 정리하여 7개월 후인 11월 17일에 발간했다. 또 같은 날 신이치의 정치와 종교, 창가학회 교학부가 편찬한 불교 철학 대사전 제1권이 발간되었다. 정치와 종교를 발간한 후 과학과 종교를 발간하기까지는 불과 반년 남짓했다. 나날이 회장으로서 경무에 경무를 거듭하는 속에서 하는 집필이었으며 더구나 그 사이에 소설 인간혁명이나 매월 대백년화의 건도원 등 수많은 원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의 결의는 굳건했다. 광선유포란 언론전이다. 불법의 진실과 학회의 정의를 호소하고 논중하고 동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언론 없이는 광포의 전질은 없다. 또 인간혁명이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바꾸어가는 평화혁명의 무기는 혼을 촉발하는 언어다. 언어는 생명이다. 언어는 빛이다. 언어는 희망이다. 내 생명의 샘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힘이 있는 한 말하고 또 말하자. 쓰고 또 쓰고 계속 쓰는 것이다. 봄내 시대에 들어서 노도와 같이 그 기세를 더해간 장가의 언론과 출판활동의 원동력 역시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이 무렵 세이쿄 신문사는 새로운 대비약을 위한 도움 닫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세이쿄 신문을 일간으로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세이쿄 신문은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51년 4월 20일에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월 3회 발간의 오프세판 2편 2면이었지만 2년 후인 1953년 9월에는 주간이 되고 그 후 신문의 면도 4면, 6면, 8면으로 차츰 충실해져 갔다. 더욱이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으로 취임한 1960년 9월에는 주간 8면에서 주 2회 발행, 수요판 4면, 토요판 8면이 되었다. 이어서 1962년 1월에는 다시 주 3회 발행, 화요 목요판 4면, 토요판 8면을 단행했다. 그리고 다음해 1월부터 매월 8면이 발행되었던 것이다. 또 발행 부수도 비약적인 신장을 기록해왔다. 1951년에 창간했을 무렵에는 5,000부로 시작했지만 10년 후인 1961년에는 100만 부를 넘어섰다. 더욱이 3년 후인 1964년 9월 1,000호의 발행 때에는
200만 부를 돌파하게 된다. 이 급속한 부수신과 더불어 모든 분량을 도쿄 한 곳에서만 인쇄하여 수송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곤란해져 지방에서도 인쇄하게 되었다. 1961년 10월 우선 삿포로에서 현지 인쇄가 시작되었다. 다음해인 1962년 1월에는 오사카에서, 이어서 7월에는 후쿠오카에서도 인쇄가 시작되었다. 1965년 4월에는 나고야와 다카마스에서도 인쇄가 시작되어 전국 여러 군데에서 인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드디어 일간으로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전국의 학회원들이 세이쿄신문의 일간을 오랫동안 염원해왔다. 다른 일간지와 똑같이 매일 아침 세이쿄신문을 읽고 신앙의 환희와 확신을 얻어 하루를 출발하고 싶다는 것이 모두의 강한 소망이었다. 이전부터 세이쿄신문사나 학회본부에도 그러한 회원의 소리가 많이 들려왔다. 야마토 신이시도 신시대의 언론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간지를 일간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광선유포의 언론전도 정보도 스피드가 승부이기 때문이다. 세이쿄신문은 한 해 전인 1964년 9월 12일자로 창간 1,000호를 맞이하였는데, 그 직전에 신이시는 세이쿄신문사의 편집총국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드디어 1,000호가 발행되는군. 축하하네. 다음 목표는 일간이네. 세이쿄신문이 일간으로 되어야 학회 언론 활동도 본문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준비도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내년에는 실현하도록 해보자. 독자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부탁하네. 아키즈키도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예, 잘하겠습니다 하고 미소를 띠고 끄덕였다. 아키즈키는 이전부터 야마모토 회장이 세이쿄신문을 일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드디어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느꼈다. 해가 바뀌어 1965년이 되자 세이쿄신문사는 일간으로 발행하는 시점을 10월로 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5월 말의 일이었다. 학회순회 간부들의 협의가 있었다. 그때 신이치는 아키즈키에게 물었다. 일간 준비는 진행되고 있는가? 예, 10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인가? 조금 빨리 할 수는 없겠는가? 학회 전질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주 3회 발행으로는 이미 학회가 전진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 회원 여러분에게서도 요즘 매일처럼 일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공명당의 기간지인 국명신문도 6월 15일자로 일간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이쿄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 같네. 그리고 협의한 끝에 세이쿄신문은 7월 15일부터 일간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일간으로 발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신이치는 아키즈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듯 말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상담하게. 아키즈키는 기자의 증언이나 지국의 카메라 등의 기자재를 확충시키는 일 등을 요청했다. 신이치는 그것을 모두 듣고 힘찬 소리로 말했다. 자, 오늘부터 전투 개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8일 신이치는 세이쿄신문사를 방문했다. 그는 일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이쿄의 멤버를 격려하고 새로운 전진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다. 신이치는 불단을 모신 방에서 대표 멤버와 함께 근행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날씨는 좋으니 옥상에서 이야기합시다. 푸른 하늘 아래 신시를 둘러싸고 간담을 나누었다. 드디어 세이쿄신문도 일간이 된다. 당분간은 바쁘고 힘들겠지만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여 힘을 길러주기 바란다. 젊을 때 얼마나 자신을 연마하고 힘을 길렀는가에 따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고생은 모두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가는 중요한 훈련이다. 저 멀리 후지가 보였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도다 선생님은 후지의 고령을 모르는가? 서둘러 오라 신속하게라고 노래하셨다. 모두 언론의 용자로서 나만 있으면 강선유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광포의 위대한 사자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 지도자에게는 힘과 지혜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분발해가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 대지도자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은 영원 불면의 법칙이다. 또 후배에게도 자기 이상의 힘을 키우게 할 수 있는 아량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 모습, 그 행동이 진실한 촉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롯이 명령만 하고 불평만 하는 권위주의의 인물 밑에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이쿄 신문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두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 결정되는 법이다. 소중한 세이쿄 신문의 발전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한 타성이다. 도전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려는 마음이며 나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신선미 넘치는 자신이 되고 지성과 용감한 인격을 갖춘 기자가 되지 않으면 승리와 영광을 엮어가는 세이쿄 신문이 될 수 없다. 그럼 오늘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뭐라도 좋으니 질문하세요. 곧바로 앞실에 있던 신문 편집을 담당하는 청년이 손을 들고 말했다. 선생님, 세이쿄 신문의 각 지면에 대한 감상과 참고를 위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네. 그럼 편집실로 가서 지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지. 신이치는 2층에 있는 편집실로 내려가 그날 발행된 신문을 펼쳤다. 1면의 청년부 자단배는 68점. 기사의 내용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편집된 모양이 읽기 어렵다. 그는 신문을 넘겼다. 2면 사설은 76점이다. 전체적으로 그런대로 정리되어 있지만 첫 구절이 평범하다. 머리 기사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처음이 시시하면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명언을 인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두에 결론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아무튼 의표를 찌르는 참신한 머리글을 연구해야 한다. 신이치의 신문평은 계속되었다. 그는 각 지면의 기사나 사진, 편집 등의 점수를 매기면서 때로는 문장론이나 사진론을 전개해갔다. 체험담의 문장이란 생생한 상황 묘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동작을 그리는 거지. 그는 슬퍼서 울었다로는 본래의 분위기를 살릴 수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흘러넘치는 눈물을 닦았다 라고 하면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거기에다 진흙이란 말에서 색채감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가 중요하다. 또 체험담은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초점을 좁혀 파내려 가듯이 써야 한다. 일대기처럼 이것저것 지나치게 내용을 집어넣다 보면 결국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원고가 되고 만다. 게다가 체험담 기사에는 사회적으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도리가 필요하다. 다만 병이 나았다든지 장사가 잘 되었다는 식의 내용으로는 신심의 본연적 자세를 왜곡하기 쉽다. 아무튼 신문의 생명은 정확함이다. 아오타군이 언제나 말하고 있는 구호가 있지 않은가. 아오타란 아오타 스스무를 말한다. 그는 학창시절 도쿄대학교의 법학영 연구회 멤버로서 도다 조세이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석유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 본부 직원이 되어 세교 신문 등의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제1편집국 국장이 되었다. 아오타는 신이치의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예, 확인, 또 확인. 이 눈으로 이 손으로 또 확인입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 곳이라도 틀린 곳이 있으면 그 신문 전체에 신용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각 방면에 대한 채점과 강평이 계속되었다. 그 시간은 모두에게 긴장감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장 즐거운 때였다. 즐거운 한때였다. 점수가 높을 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으로 79점에서 82점 정도라고 할까? 모두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최고의 신문을 만들어 가자. 세이쿄는 사상과 철학의 전원지로서 세계 최고의 언론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마토 신이치의 격려로 세이쿄 신문 직원들의 광선유포에 대한 자각은 한층 더 깊어져 이날부터 일간을 향한 전력 질주가 시작되었다. 독자에게도 신문의 일간 발행을 알리기 위해 6월 12일자 세이쿄 신문에 사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본지 7월 15일자부터 대망의 일간 실시라는 머리 기사가 적힌 4단짜리 사고였다.
당시 원고는 세이쿄 신문의 재판과 인쇄를 위탁하여 있던 도료, 인쇄를 도료, 인쇄를 위탁하고 있던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인쇄회사 공장으로 옮겼다. 이 공장에서는 세이쿄 직원으로 신문의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편집부원과 문장이나 문자의 오자 등을 점검하는 교열부원이 3층에 있는 편집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실린 신문이 인쇄되는 날이었다. 이 인쇄회사의 공장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세이쿄 신문 편집실로 뛰어들어왔다. 공장장은 왼손에 일간 발행을 알리는 사고만을 인쇄한 교정지를 쥐고 있었다. 공장장은 부들부들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편집부 부장이었던 고모리 히로아키 앞에서 앞으로 다가가 사고의 교정세를 보면서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고모리 씨, 일간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번만은 멈춰주세요. 아무래도 이건 무리입니다. 신문을 일간으로 발행하려면 2년이나 3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학회 해압이나 문화재에도 초대를 받아 갔기에 학회의 저력이 굉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사흘이 지나면 차질이 생겨 신문이 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신문 제작을 맡아온 공장장의 충고였다. 고모리는 공장장이 선의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7월 15일부터 일간으로 발행하기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젠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장장은 사고를 내는 것을 그만두고 일간으로 발행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고모리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으니 두고 보십시오 라고 단언하자 공장장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습니다. 저희도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드디어 일간 발행까지 1개월이 남았다. 편집국장인 아키시케 에이스케의 가장 큰 고민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제작해야 할 지면이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세이쿄 신문사는 학회 본부의 기간지를 발행하는 부서이며 구성 멤버는 본부 직원이다. 그런 만큼 기자를 채용하는 일도 취재력이나 문장력보다는 광선 유포를 짊어진 학회 본부의 직원으로서 해압과 회원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신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채용 인사는 지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 인원을 보충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보충이 제때 되지 못해도 일간이 되면 신문은 매일 계속해서 발행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편집부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3개월간의 연수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1개월이 되고 3일이 되었다. 보다 빠르게 각 부서에 배척하여 실무를 통해 습득해야 할 기본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또 광고도 지금까지의 배 이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광고도 지금까지의 배 이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광고국장인 다테야마 구라조는 호소했다. 드디어 사생결단이다. 일단 나가면 결과를 낼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자. 담당자도 모두 그런 결이었다. 광고 부분에서는 학회에 대한 사회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이해와 신뢰를 획득해온 빛나는 전통이 있었다. 세이쿄 신문 광고는 창간에서부터 얼마 동안은 대부분 학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 밖의 광고라고 하면 불단이나 향초 정도였다. 1956년 도다 조세이는 오사카에 지도하러 갔을 때 간사이의 광고 담당자에게 말했다. 신문은 광고를 보면 그 신용을 알 수 있다. 회원이 내주는 광고는 고맙고 앞으로 또 소중히 해가야 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없다. 인류라고 불리는 기업에도 과감하게 부딪혀가면서 학회가 어떤 단체이며
세이쿄 신문이 얼마나 대단한 신문인지를 인식시키고 이해시켜 광고를 수주해야 한다. 영업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때 있던 도다의 지도는 도쿄의 광고 담당자에게도 전해졌다. 도다의 지도를 들은 전국의 광고 책임자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 광고 활동을 통해 경제계의 학회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 강포 개척의 작업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 가로놓인 벽이 높기만 했다. 어느 회사의 홍보장은 세이쿄 신문을 손에 들고는 향과 초 광고가 많은 것에 눈살을 찌푸리며 지갑을 차갑게 말했다. 아직도 향을 피우고 있는 신문이로군. 또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몰지각하게 짝이 없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회원은 모두 기원해서 병을 고친다지요. 약이나 의료기구 광고를 실어도 살 사람이 없을 텐데요. 어느 자동차 생산회사에서는 응대하러 나온 사원이 학회 회원 중에 차를 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토바이만 해도 꽤 비쌀 텐데요. 라며 멸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광고 담당자는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지를 불태웠다. 각 기업의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끈질기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성실하고도 진지한 호소 속에 학회에 대한 각 기업의 인식은 차츰 바뀌어갔고 대기업 광고가 세이쿄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테야마 고라조는 그 감투 정신으로 되돌아가 지금 다시 새로운 도전을 개시하자고 호소했다. 광고 담당자의 가슴에는 일간 발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긍지로 가득했고 또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투혼이 불타고 있었다. 모두 필사적이었다. 단기간에 눈부신 기세로 다시 광고를 개척해갔다. 그리고 일간 발행 직전에는 만반의 대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한편 신심의 수송, 배달이나 수금 등을 담당하는 업무국도 일간 준비로 분투하는 나날이었다. 수송 부분 담당자는 야시로 다카움이라는 온화한 청년이었다. 당초 일간 발행 예정은 10월로 되어 있었던 까닭에 그는 국철 현재 JR과 신문의 열차 수송 협의를 7월 중순쯤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철에서는 10월에 시간표를 개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시간표가 정해질 무렵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월 15일부터 일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급히 국철과 교섭하여 수송 열차를 확보해야만 했다. 아무리 신문의 판매점이나 배달원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원활한 수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야시로 다카우미는 일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날 안에 독자에게 신문을 도착하도록 진지하게 화물열차의 시간표를 연구하고 국철과 교섭을 하였다. 그러나 더욱 그 본선인 아오모리 방면으로 가는 열차편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마치 퍼즐을 푸는 것까지 상세하게 시간표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일간 제1호 신문이 윤전기에서 돌아 시작한 7월 14일이 되어서였다. 간사이 업무부장인 도와다 고이치가 오사카에서 인쇄한 신문을 수송하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했다. 여기에 남은 마지막 문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어느 지역의 수송 루트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신문부수는 트럭에 실을 정도의 분량은 아니었다. 그는 기원을 거듭하여 그 지역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 오사카로 생선을 배로 말리는 매입하러 가는 생선 가게를 찾아내어 오사카로 그 차로 신문을 운송하기로 고집했다. 필사의 일념이 가져온 지혜의 승리였다. 신인간혁명 제10권 언론성 6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